네, 매주 목요일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좋습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어제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 블랙 웬즈데이를 맞은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후퇴를 했는데요. 장이 서지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연준 인사들의 이딴 매파적인 발언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한 겁니다. 그 여파가 어제 하루 동안 시장을 휩쓴 겁니다. 일단 오늘은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증시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긴축 규제 영향도 있지만 여기 이슈 하나 또 터졌죠. 사상 초유의 미국 하원 의장 해임 사태인데요.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해임을 하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시장에 악영향을 준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하원 의장이 해임된 것은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 셧다운을 코앞에 둔 지난달 30일 메카시 의장의 주도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최악의 상황을 피했는데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카시 의장이 축출이 되면서 일부 언론계에서는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치적 내분으로 인한 하원 의장의 해임이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우려해야 할 건 일회성 셧다운이 아니라 최소 3개월간 연간 지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늘어날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특히 국방이나 반도체, 의료를 포함해 정부의 의존적인 부문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도 아주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국채금리가 다행히 하락세로 돌아섰지만은 어제 증시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도 아주 요동을 쳤죠. 네, 맞습니다. 한 국고채 딜러는 연휴 직후 폭락한 채권 시장을 두고 사실 너무 황당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국고채가 1년물을 제외한 모든 금리가 연고점을 경신했기 때문인데요. 10년 국채 선물이 사상 최초 하한가를 기록했고 특히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4.3%를 기록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3%를 넘은 것은 레고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그간 경기 둔화와 기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 불안정한 수급도 악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에 관한 외신 보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이 장기채 수요 기반이 취약해진 만큼 수급 불안이 채권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은 800선을 겨우 지키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수급 주체를 보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심상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4,044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주도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코스피 8자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팔아치운 금액은 1조 3,477억 원, 그리고 지난해 6월에도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었는데 이 당시 규모 3조 4,650억 원보다 금액이 줄어든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안전 자산만으로 수익을 얻기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굳이 한국 증시를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게 저평가된 상장사 수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차 전지주와 같이 쏠림 현상이 발생했던 종목에서 소외된 다수의 상장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이 전체 코스피 지수 움직임과 무관하게 부진한 모습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날 종가 기준 PBR이 1배 미만을 기록한 종목이 코스피 상장한 기업 921개 중 531개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 전체 코스피 상장 종목 중 비율로는 57.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PBR이 낮은 종목 중에서 실적과 재무 상태가 우량한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진 투자 형태 그리고 증시 흐름 탓에 기존과는 다른 투자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설 때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의 증시 방향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살펴보시면 코스피 바닥론과 바닥,
이 열렸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수근 IBK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추석 기간 시장 이슈를 한꺼번에 반영하고 있다며 2,400선에서 공방하며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3분기 기업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가 되는데요. 이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실적 눈높이는 2분기를 지나며 낮아졌고 3분기에 2를 넘는 실적이 나오면 충분히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반면에 2,400선 밑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다수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조정 현상은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가 아닌 이 통화와 재정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 증시 반등을 얘기하기 전에 채권부터 바닥이 보여야 하는데 그럴 조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한국 10년물 국제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증시 하방도 열려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본격적인 반등의 시그널일지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가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